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시리즈 연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십니다. 제가 항상 이 시리즈물 연재할 때마다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누구를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게 이제 전혀 아니라는 점 항상 밝힙니다. 저의 생각은 하루만 지나도 바뀌어요. 여러분 싸이월드에 글 쓰고 다음날 이불킥 하면서 지워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저도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살면서 이런 거 느꼈어 이렇게 영상 딱 찍어놓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지우고 싶어집니다. 이불킥 하면서요. 사실 저의 생각이 늘 일관되지도 않죠. 하루만 지나도 바뀌는데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다 지키지도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느낀 것들을 그냥 노트에 적어놨다가 그냥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실 때 그냥 30대 중후반 남자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 저런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간혹 20대 젊은 분들이 절 멘토 삼고 싶다, 가끔 그런 굉장히 염려스러운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사람은 멘토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안정적으로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은 고귀하지 않고 다 쓰레기다. 고귀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다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너는 뭐 얼마나 잘났냐, 저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선한 사람 있지 않냐,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살면서 느낀 점들이고 그냥 제가 이런 생각한다는 거니까 저는 사실 사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선한 사람이 있지 않냐,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선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어떤 2차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사람은 다 세속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남들 보고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실 저는 정말 그렇게 착하고 정말 그렇게 선하고 정말 그렇게 이타적이고 정말 그렇게 고귀한 사람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그냥 다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고귀하지 않다, 인간 다 쓰레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다음에 하려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인간이 다 고귀하지 않고 그냥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복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 항상 저는 정장 셔츠에 타이를 하고 정장 바지를 입고 불편한 딱딱한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병원 내 그룹에서 저한테 그 복장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구속을 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분들, 제가 모르더라도 저를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저는 병원에서 24시간 이 복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낮에 근무할 때는 물론이고 밤에 CPR이 나서 나왔을 때도 항상 이 복장의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잘 때는요, 구두만 벗고 이 복장 그대로입니다. 넥타이는 불편하니까 약간 풀어놓긴 하지만 넥타이까지 유지합니다. 항상 주변에서 저한테 그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농담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불편하진 않아요. 실제로 제가 입는 이 셋바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장 바지이긴 한데 잠옷처럼 사용해도 너무너무 편하고, 이 레노마 셔츠도 잘 때 입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타이는 조금 불편한데 이렇게 조금 풀어놓으면 불편하진 않고요. 제가 이렇게 복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저는 약간 그 복장이 사람을 약간 좀 구속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는 그 최소한의 틀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제에는 인간은 그냥 다 쓰레기고 고귀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더더욱이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복장으로 규제를 하자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복이라는 것도 있고 군복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옷을 입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 책임감이 바뀌잖아요. 물론 사건이 터졌는데 도망가는 경찰도 요즘 있다고는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인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악기 중의 왕은 피아노다. 업계에 계신 분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업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피아노를 되게 진부하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피아노 잘 치는 게 저는 제일 멋있어 보인다는 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남들 피아노 다 배우듯이 저도 그만큼은 피아노를 배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고요. 피아노는 너무 진부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특이한 악기를 하면 또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클라리넷을 배웠고 사실 클라리넷을 배웠던 이유는 색소폰을 불기 위해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케니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케니지 CD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케니지가 주로 소프라노 색소폰을 불잖아요. 그래서 저도 소프라노 색소폰을 실제로 불었는데 소프라노 색소폰이랑 클라리넷이랑 거의 부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클라리넷 불 줄 아는 사람은 색소폰 불고 색소폰 불 줄 아는 사람은 클라리넷 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악기 정리했고 불지 않고 뭐 미련도 없는데요. 그냥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피아노 하면 되게 진부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려운 곡 잘 치면 더 멋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피아노로 캐논 정도만 연주하는 거 봐도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피아노나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생은 확실히 좀 포기했고요. 그저 한 두세 곡 정도만 잘 칠 줄 알면 어떨까. 그 중에 한 곡을 고른다면 캐논 정도 정말 멋있게 연주하면 어떨까.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뭐 하도 영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는 뭐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뭐 나중에 생기고 만약에 있다면 자식에게는 칼같이 엠빵 해서 상속을 할 예정입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싶기도 하고 아들은 조금 더 내 자식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불안한 자식한테 좀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혹은 얘는 진짜 지 알아서 너무 잘 살 것 같고 이미 뭐 지가 벌어놓은 것도 너무 많아서 내가 도와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자식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완벽하게 똑같이 엠빵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저랑 누나 관계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랑 누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서로 별 생각이 없습니다. 뭐 아마 별 생각 없을 거예요. 뭐 하다 보면 계산되지 않게 누구한테 더 가고 덜 가고 뭐 이런 게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똑같이 엠빵을 하지 않으면 그 형제들이 이제 서로 만나질 않아요. 실제로 형제들은 어차피 남이기 때문에 부모가 죽으면서 내 유언을 물려주면서 너희들끼리 뭐 나중에 사이좋게 잘 지내라 라는 유언을 남겨도 그거는 부모의 욕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제들이 처음엔 사이 좋은 것 같지만 다 각자 결혼을 하고 자기 자식이 생기고 직계가 계속 생겨나다 보면 더더욱 남이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서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라는 거는 저는 그냥 정말 참 꿈도 야무진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꿈도 야무진 욕심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이루고 싶다면 이게 엠빵에서 똑같이 나누면 그 형제들이 그래도 기일날 정도 뭐 최소한 전화하거나 만나고는 사는데 이제 이걸 엠빵하지 않으면 형제들이 다 원수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어차피 원수니까 그거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미운 자식 떡 하나 좀 더 주고 싶은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식들을 엠빵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내 자식들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 자식도 결국 부모 버리거든요. 저는 그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식 다 부모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서 엄마한테 저한테 미리 징여하지 마세요라고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 진짜 아주 고품격 닥신TV에서나 볼 수 있는 영상인데 결국 부모가 돈이 없고 약해지면 자식들이 다 부모 버리거든요. 그래도 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부모한테 뜯어낼 수 있는 콩고물이 많을 때는 자식들이 버리지 않고 효심이 넘쳐나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세속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좀 아닌 경우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다 인간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뭐 되게 인간을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라서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결론 부모 자식 간에도 결국 남이고 형제 간에도 다 남인데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미움을 덜 받고 버림을 좀 안 받으려면 엠빵을 하는 게 맞고 자식 간에 즉 형제 간에도 결국 남이고 결국은 멀어지는 게 필연적이지만 그래도 꿈도 야무진다의 욕심으로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좀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면 엠빵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비싼 옷은 평소에 입자. 옛날에는 되게 비싼 물건을 엄청 아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엔 느끼는 게 비싼 거 사면 그거 빨리빨리 입기도 바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싼 코트를 내가 산다 한들 진짜 내가 이제 죽기 전까지 도대체 코트를 몇 개 살지 모르겠고 뭐 코트를 1년마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사면 뭐 보통 적어도 3, 4년? 좋은 코트 사실 막 10년 입기도 하죠. 아껴 입으면. 그런데 그렇게 아껴 입다 보면 아무리 내가 아껴도 세월에 의한 풍화가 존재하고 뭐 10년 된 코트가 그렇게 뭐 아주 완전히 새 것처럼 새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싼 코트 좋은 거 사면은 그거를 그냥 한 겨울 내내 데일리 입고 다녀서 본전복게 입는 게 더 이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세월이 너무 빨라서 아끼다 보면 몇 번 입지도 않고 한겨울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나가서 또 아끼다가 몇 번 입지도 않고 지나가고 3년차 때 입으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 내가 살찌고 뚱뚱해서 예쁘지도 않고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옷장에만 있다 버리고
이게 더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비싼 옷을 산다 해도 이 나이 뭐 이제 약간 40 근처에 가다 보니까 야 이제 내가 진짜 뭐 도대체 옷을 사봐야 이제 몇 개 더 사냐 약간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기도 하거든요. 내가 뭐 진짜 뭐 몇백 정도 하는 비싼 코트를 사면 이번 생에 사봐야 뭐 한 10개쯤 사려나 뭐 그 정도 생각 들죠. 대충 견적이. 그래봐야 그 10개도 거의 뭐 40대, 50대까지고 60대, 70대 가서 뭐 얼마나 코트를 그렇게 즐겨 입겠어요. 저는 선비정신으로 아무리 영하 10도 추워도 코트를 입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맨날 이렇게 비싼 옷은 막 아껴놓고 좀 싼 옷만 데일리로 입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레노마 셔츠나 세바지는 이게 너무 고품격 좋은 옷이라서 데일리로 입는 거고, 겉옷들은 저는 비싼 거를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해에 좋은 옷을 사서 데일리로 빨리빨리 입고 그냥 버리고 또 새 거 사고, 이게 요즘엔 더 낫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헬스장 선택할 때 어떤 헬스장을 선택할까 고민하시죠? 헬스장을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제 시설도 좋으면 좋고 그 헬스장에 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뭐 물이 좋으면 아무래도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가서 운동하는데 기분도 좋고, 뭐 30분 하려다가 뭐 2시간 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이니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고지 바뀌어서 뭐 헬스장을 끊거나 이럴 때 어디 갈까 고민하시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장애인을 너무 돕는 게 좋지 않다, 일단 논란될 만한 주제인데요.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이 있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저는 특별히 열림을 막 열심히 눌러드리거나 몇 층 가세요라고 층수를 눌러드리지 않는 편인데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봉사하러 다녔을 때, 전 봉사심이 넘쳐서 봉사하러 다닌 건 아니고 봉사 시간이 필요해서 봉사하러 다녔었는데, 결국 또 그러면서 느꼈던 게 좀 있었는데, 되게 신체적으로 힘든 조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활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던 어떤 직원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분들 너무 지나치게 돕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분들이 좀 싫어한대요. 뭐 나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남이 너무 극단적인 배려를 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열림 버튼 누를 수 있잖아요.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있고, 층수도 본인이 누를 수 있고, 문 열리면 조금 바쁘지만 본인이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뭐 설령 약간 걸리면 문이 센서가 있으니까 열리긴 하겠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엔 제가 뭐 도와줘서 열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막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문 열림으로 해서 너무 환영을 하고, 뭐 알아서 층수 다 누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친절하게 몇 층 가세요 이렇게 하고 막 열림 버튼 눌러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그 분들을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장애인이나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을 위한 배려 시스템은 그 사람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너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극단적인 배려를 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게 더 전 스트레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럴 때 적당히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악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주제인데, 뭐 공부하거나 수험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인간 능력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여러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 집단에 제가 있어는 봐왔던 것 같은데, 어느 집단에 가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똑똑한 애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애들이 꼭 한두 명은 있고, 그건 이제 논외고, 나머지는 또 대충 사실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들이 결국 이제 어떤 시험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 일단 시험 보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걸 도전을 하고,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고 이래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막 스스로 포기하거든요. 시험 막 한 2달 남았는데 모의고사 봤는데 개망했어. 그럼 스스로 이미 내년을 생각하고 있고, 뭐 한 달 전쯤 되면 거의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고, 저는 여러 번 이런 시험을 계속 쳐왔고, 이런 집단에 계속 속해봤고, 이런 집단에 들어가는 시험도 쳐봤고 이랬는데, 그냥 다 마지막 날까지 그냥 이렇게 보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남들 다 비슷해요. 사실 다 비슷합니다. 다 모르고, 뭐 시험 끝나면 싹 다 까먹는 거 똑같고, 1, 2년 뒤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집단 가도. 근데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능력 뭐 고만고만해서 다 비슷비슷하면 시험 보는 날까지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이제 닥신 TV가 알려준 개꿀팁. 저는 이제 음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 할 때 좀 불안불안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한 가지는 학원이고요. 학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운다기보다 학원에 가면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막 쳐놀고 잠만 자다가 오후 6시에 학원에 갔더니 막 애들이 막 눈에 막 불이 나오면서 공부하고 있고 이러면, 야, 씨, 나 진짜 좆된 것 같다 이러면서 불안감도 생기고, 나도 막 공부해야겠다, 막 옆에도 공부하는데 막 이러면서 공부하게 되고, 학원 강사가 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주거든요. 보통 학원 강사들은 이렇게 학생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거든요. 학원에 가서 뭘 배운다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중요한 게 약간 뭐 학원에 좀 어느 정도 간다는 거, 혼자서 산속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려는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요 얘기인데 뭐냐면, 저는 이제 음악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이게 뭐 난데없이 뭐 음악이냐, 음악 중에서 되게 힘이 되는 노래들이 있고, 이런 거를 좀 귀에 꽂고 다니면서 되게 뭐 오고 가는 버스 속에서 듣고 다니고 이런 게 사실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오글거려서 좀 얘기 안 하고 싶긴 한데, 저는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수험생활 하는 분들이 좀 들으면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몇 개 적었는데, 더 좋은 노래도 있었는데 생각이 다 나진 않네요. 일단 빨리 부를게요. 받아 적으시고, 슈퍼스타, 이 노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위의 꿈, 카니발, 이것도 유명한 노래죠. 근데 조금 진부하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 흐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면. 그 다음에 명불허전, G.O.D 좋아하는데, G.O.D는 댄스가 쓰시면 노래가 다 좋죠. 모든 노래가. G.O.D의 뭘까요? 촛불 하나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이의 무슨 노래일지 예측되시나요?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할게요.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이 노래를 들으면 남들 다 잘 나가는데 나 혼자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규영의 무슨 노래 얘기할지 아시죠? 유명한 노래인데, 나는 문제 많아. 그 다음에 SES의, 이것도 뭐 약간 위로가 되는 노래 중에서 되게 유명한 플레이리스트인데, 달리기. 뭐 수험 생활할 때 참 들으면 도움이 되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고품격 닥신 TV가 아니고, 고품격 닥신 TV에서 알려드리는 고급 정보, 거의 쎄빠지나 중고 520D급의 마인드 컨트롤용 노래인데, 이거는 이제 DJ DOC의 얼라이브, 그 다음에 DOC 불스. 약간 가사가 뭐 수험 생활이랑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잘 듣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병신이 돼 있을까, 뭐 이런 노래들이거든요. 듣다 보면 되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수험 생활할 때 막 한 달씩 전에 되게 힘들 때 비밀이긴 한데, 어쨌든 DJ DOC의 얼라이브랑 DOC 불스 많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 보실 때, 저거 진짜 제대로, 저거 진짜 좋은 거 얘기해주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마지막 김진표의, 이건 유명하지 않은 노래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진표를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CD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케인지만큼 좋아했었는데, 역전 만루 홈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별로 유명하진 않았던 노래인데요. 수험생활 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수험생분들, 시험 도전하는 분들, 뭐 이렇게 되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뭐 이런 노래들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오고 갈 때 하면은 되게 많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노래들이 약간 좀 오글거려서 좀 저도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쪽팔리긴 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되면 이용하는 게 좋겠죠. 좀 오글거리더라도.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